미국에 있는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한대.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할까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진입할 수 있다. 그 뜻은 가장 1등 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뭘까요? 이더리움이 되겠죠.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쓸 수 있는 체인은 지금 현존하는 체인 중에 이더리움밖에 없다. 미국 SEC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 ETF 심사 요청서 접수.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들쭉날쭉해? 그냥 좀 성격이 급한 건가? 기사 하나만 나와도 야 스테이킹 됐다고요? 근데 왜 가격 안 오를까요? 자, 여러분들 승인된 건가요? 얼마 전에 우리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신청서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SEC가 그냥 단순히. SEC 이게 땅땅땅 해가지고 스테이킹 ETF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토할게요 그 얘기입니다. 변경된 신청서를 승인해줬다는 거예요, SEC가. 그러면 당연히 승인했다는 거는 검토할게요 요 얘기겠죠? 아직 안 됐다. 그러나 이제 기대감은 심어주고 있죠? 지금 X상에서 폭스뉴스 기자인데 SEC랑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찌라십니다. 정확히 팩트 체크가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SEC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스테이킹 관련해 좀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업계나 아니면 스테이킹 플랫폼들을 이런 정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SEC 측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폭스뉴스 기자 피셜이에요, 요거는. 제 피셜이 아니라. 그리고 SEC 거래 관련된 시장 부서 직원들이 스테이킹 관련 웨비나에 참석을 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 SEC에서 스테이킹 관련된 얘기를 좀 답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X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피겨, 스테이블코인 첫 이자 발생하는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승인했다 그러죠? SEC가. 아직 SEC 위원장이 지금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거는 기대감이 드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 스테이킹 현물 ETF도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빠르게 승인해주지 않을까? 다른 알트코인 ETF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심어주고 있는데,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팁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알트코인 많이들 갖고 계시죠?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된 알트코인이다. 이분들은 언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냐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현물 ETF가 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반반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이제 커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 얘네들은 이더리움 ETF 수익률이랑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스테이킹 플랫폼보다 좀 이자율이 적고 매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올라갈 거고. 요분들은 스테이킹 ETF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고, 레이어2 갖고 계신 분들, 레이어2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이더리움 스테이킹. 스테이킹 ETF 승인되면 레이어2 이쪽으로 좀 우리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레이어2, 레이어3 이런 생태계 코인들 갖고 계신 분들, 답답하죠? 하다못해 밈코인도 상승 섹터로, 포함이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언제 올라가요? 답답해요.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레이어2 갖고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승인되고 나서 한번 보자.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또 기대해볼 만하냐면 3월달 아니면 4월달. 3, 4월달에 이더리움 업데이트 있죠? 4월 초에. 그때 레이어2 이런 생태계 얘네들 호환이나 아니면 확장성이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승 섹터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2 갖고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요거 한번, 그리고 4월달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 한번, 그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럼 이더리움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주위원장이 FOMC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을 감시하는 연준이, 연준의 대빵 연준 의장이 이제는 미국 은행들도 암호화폐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합니다. 본격적으로 공헌을 하는 거죠. 우리 들어갈게요. 무조건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갑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시장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겠구나. 자,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한대.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할까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은행이 하는 일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섹터. 무슨 섹터 들어올까? 디파이, 그렇죠. 블록체인 시장에도 디파이 있죠? 디파이 서비스 들어오겠죠. 미국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가장 첫 번째, 물론 나중에는 뭐 NFT도 막 팔아 제끼고 뭐 상품 팔 수 있는 거 다 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건 디파이죠, 디파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최근에 SAB 121 요 법안을 지침을 철회했죠. 이게 바이든 정부 때 나왔던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기업들 너네 암호화폐 갖고 있어? 스테이킹 해가지고 너네 뭐 돈 벌고 싶어? 오케이. 100억 달러 암호화폐 갖고 있으면 100억 달러만큼의 자산을 보유해야 돼. 이게 SAB 121이에요. 그럼 누가 미쳤다고 200억 달러 갖고 100억 달러 코인 사고 100억 달러 현금 보유한 다음에 100억 달러로 수익 내요? 차라리 200억 달러 갖고 미국 국채 사가지고 이자 받는 게 낫지? 근데 이 SAB 121 법안이 최근에 폐지됐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은행들 역시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된 현물 ETF 승인이 되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블랙록 같은 이런 ETF 운용사들이 좋겠죠. 돈을 벌어 먹으니까. 또 누가 좋을 수 있을까? 블랙록 말고 피델리티 말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려면 이더리움을 커스터딩 해주는 이런 주체가 필요해.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관리하고 이자를 논아주고 얘네들이 필요한데 얘네들 역할을 하게 될 그 플랫폼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현존하는 게 리도 스테이킹, 뭐 로켓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미국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예치하면서 얘네들이 해줄 수 있을까? 리도 파이낸스가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에테나? 얘네들이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 ETF가 터진다 그러면 관리 및 아니면 뭐 이런 지금 JP모건이 블랙록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얘네들 주식을 생성해주고 상한을 막 촉진해주고 공인 참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요 역할을 누가 할 거냐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형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은행들? 미국에 있는 은행들.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 멜론 은행, 골드만삭스, IB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높을까 낮을까?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 갖고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거 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파는 거 거기서 주식 생성해주고 상한 촉진해주고 현물 가격 막 관리해주고 지네들도 껴가지고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그럼 지금 시중에 있는 은행들도 이더리움 현물이 스테이킹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겠죠. SEC한테 푸싱하겠죠. 그럼 SEC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뭐 로켓풀 아니면은 리도 파이낸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예치해주는 이런 기존에 우리 크립토 플랫폼을 쓸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은행권을 쓸까? 당연히 은행권들 주겠죠. 기회를. 그럼 여러분들 이더리움 스테이킹 현물 ETF 얘네들 터지잖아요? 그럼 그 이더리움을 관리하고 이자를 관리해서 예치해주고 이자를 주고 지급해주고 스테이킹 커스터디 아니 공인 참여자 얘네들로 같이 참여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이더리움 ETF 관련된 알트코인들 만약에 은행들이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무조건 하락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걔네들보다 뭐 리도 파이낸스나 얘네들 이자를 더 주면은 그만큼 더 매력이 있는 거니까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살아남기 힘들죠. 왜? 걔네들이 하는 역할을 은행들이 다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포함된 현물 ETF를 미국 은행들도 원한다. 왜? 이더리움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좋아서 미국 은행들이 막 이더리움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건 음모론이죠. 행복회로죠. 희망회로죠. 미국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뭘 좋아해요? 이더리움은 그냥 지네들 돈벌이 수단 중에 하나예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롬 팔런 주장이 이런 얘기하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진입할 수 있다. 그 뜻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립토 자산을 통해서 예대 마진을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누굴까요? 크립토 자산. 디지털 에셋 중에 가장 1등 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뭘까요? 비트코인으로 예대마진 노릴까? 아니요. 이더리움이 되겠죠. 아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 들어오면은 디파이 서비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디파이 서비스 섹터에서 가장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체인이 어디예요? 이더리움이죠. 그럼 여러분들, JP모건, 뱅크오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더리움이 좋든 싫든 간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더리움 안 좋아한다니까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더리움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써야죠. 이거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안전성, 확장성, 대중성 이 세 가지 갖고 있는 거 어떤 체인밖에 없어요? 이더리움밖에 없죠. 솔라나 얘기 나와야죠. 근데 최근에 또 솔라나 막 흔들리고 막 유출량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도 못하죠 또. 뭐 러그풀 내고 사실 솔라나 문제는 아닌데 그게 터지지 않았더라도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쓸 수 있는 체인은 지금 현존하는 체인 중에 이더리움밖에 없다. 이더는 기관 투자자용, 솔라나 디파이는 개미 투자자용. 그렇게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 아까 이더리움 가격이 막 안 올라가니까 어떤 기관들이 야 비탈리 부테린 너 뭐하냐? 광고라도 하고 리플 형님 CEO 형님은 막 트럼프 형님 만나서 사진도 찍고 막 샤라웃 하고 코인 가격 올리는데 너는 앉아서 뭐해? 그랬더니 저는 뭐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고 막 이런 얘기해. 근데 저는 그 비탈리 부테린의 그런 생각들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야 솔라나는 펌앤펌도 있고 뭐 NFT 뭐 이런 생태계도 있고 다른 뭐 베이스는 AI 에이전트 막 잘 나가가지고 계속 그런 체인들로 유입이 되잖아. 그러니까 코인 가격도 막 올라가고 그 체인들이 막 흥하는데 이더리움은 뭐 없어? 그러면서 이더리움에 광고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펌앤펀 뭐 NFT, AI 에이전트 보통 개인 수요자들의 흥행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좀 이슈들 아니면 이런 플랫폼들은 솔라나 뭐 베이스 뭐 수이 얘네들이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이더리움은 어떤 방향성으로 갈 수 있냐면 기관 투자자 전용 기관들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한 곳에 매몰돼 있지 않고 어떤 특정 뭐 세력들이나 여기에 막 로비하지 않고 우리는 갈 길만 간다. 안전성, 대중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면서 그럼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이더리움 체인에 지금까지 갖고 왔었던 이런 정체성, 방향성들은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지금까지는 각광 못 받아요. 이더리움 가격 못 올라가죠? 계속 떨어지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죠. 왜 그래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펌앤펌, NFT, AI 우리 개인 수요자들이 막 급증하는 이런 생태계로 자금이 쏠리고 유저들이 쏠리면서 가격 차이가 막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재평가가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이 되겠죠. 좀 비유를 쉽게 해드리자면 우리 그냥 골목상권에서 뭐 떡볶이집 차리고 야 저기 솔라나 펌앤펀이라고 진짜 맛있는 도너츠 집이 생겼더라. 야 아니야 옆에는 베이스 AI 에이전트라고 맛있는 삼겹살집이 생겼어. 그런 소매 판매는 솔라나나 뭐 베이스나 이런 체인에서 하는 거고 전통적으로 금융기관들 좀 굵직굵직한 이런 기관들이 쓰는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이더리움 그리고 소기업 이런 맛집들 얘네들은 솔라나, 수이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정책 방향성을 바꿔줘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그럼 이더리움도 그때 돼서는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잖아요. 디파이 서비스를 하고 NFT를 하고 뭐 메타버스를 하고 금융시장을 뭐 개척하고 뭐 한다? 영업을 한다? 이더리움이 잘나고 좋아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체인은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솔라나 못 씁니다. 수이도 못 써요. 리플 쓸 수 있을까요? 리플 못 써요. 대중성, 안전성, 확장성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이더리움이 좋든 싫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오면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뭐 펌앤펀이라던가 NFT나 밈코인 막 발행기 이런 것들 수익 모델들 다른 체인들이 담당하면 돼요. 걔네들 잘 나가서 뭐 걔네들이 뭐 소매 담당할 수도 있고 근데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쓰는 이런 안정적인 네트워크 체인들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오고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은행들이 기관 투자 막 시작이 들어온다? 글로벌 금융망을 막 개척을 한다? 한번 보세요. 그때도 이더리움의 이러한 분석들과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될 건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